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삼봉 정도전. 여러분 되게 이름 들어서 아시죠? 중요한 내용은 뭐 방송을 통해서든 또 그동안에 학교에서 각급 학교에서 배우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과 그의 어떤 개혁 정치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려면 제 생각에는 한 학기 내 다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교양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유감이지만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점, 궁금한 점, 느낀 점들을 노트에 잘 필기하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여러분의 평소 성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점검도 하겠습니다. 가점은 못 줘도 정리를 전혀 안 하고 무성의하게 청취했을 경우에는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전에 관한 이야기 오늘 정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도전의 출신, 정도전이 정도전답게 된 까닭, 또 정도전의 활동, 정도전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었는가, 또 그가 구체적으로 조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하나씩 짚어볼 것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 현대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냐면 정도전은 국가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국가는 백성을 착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그 국가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백성이죠. 민주주의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결은 좀 다르지만 민주주의에 유사하죠. 이러한 생각을 정도전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생각은 정도전 한 사람의 것은 아니죠. 정도전을 비롯한 우리의 많은 조상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은 좀 나쁜 뜻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어쩌면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바로 유교 정치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기회에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정도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도전을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정도전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잘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많더라고요. 잘 모르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 정리해서 적어놨는데 몇 가지 쟁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조선이라는 나라 사대주의 국가다, 나쁜 나라다, 민족 정체성도 없었다.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넌 나쁜 놈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요.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돕겠다고? 이건 결국 남의 재산 뺏어가지고 공짜로 게으른 놈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되지. 이거 완전 간신이야, 간신. 이거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하들이 다 집어먹겠다고? 정말 도둑놈이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일일이 공박하지는 않겠고요. 대개는 오해에 기초한 그런 편견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도전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잘 알고든 잘 모르고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요약해보면 정도전 정말 최고 개혁가였다.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가깝다. 만약에 정도전이 이방원을 없애고 그렇게 됐더라면 자기가 왕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소리들도 하더라고요. 다 일리는 있지만 그것도 역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한 얘기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도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생각은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제 말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유는 첫째가 신념의 인간이라는 거죠. 즉 백성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신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점을 제가 좋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도전이 왕이면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 물론 그는 왕이 될 수 없죠. 그가 왕이었던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도전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바로 세종대왕이 아닐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신하가 되면 어떨까? 그게 아마 정도전일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과연 근거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반대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된 최초의 정치가였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많은 정치가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뚜렷한 개혁의 정치적 이념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도전 이후는 정도전과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가령 누굽니까? 정암 조광조도 그렇고 율곡 이이도 그렇고 또 다산 정약용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흥선 대원군도 그렇고 다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된 분들이죠. 그런데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도전이 맨 꼭대기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이 정도전은 그러나 비운에 결국 희생된 인물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도전을 저는 아주 비극적인 경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표에서 그리고 있는 것과 같이 어머니 쪽 가계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노비 출신인 겁니다. 어머니 집안이 그러니까 우씨가 노비였다는 뜻이 아니고 어머니가 우씨 집안의 노비의 피를 받은 우씨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신분제를 적용한다면 정도전 같은 사람은 출세할 기회가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은 사실 고려시대에 성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려사회, 고려 후기 사회가 아주 폐쇄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가 여전히 신분제 중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도전은 시대의 흐름에 덕을 본 거죠. 그 정도전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현보 집안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현보가 우씨 아닙니까? 우현보는 아주 훌륭한 학자이고 정평이 있는 대단한 학자였는데 이 우현보 집안의 노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현보 집안에서 소문을 낸 겁니다. 아, 정도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정도전은 자신의 약점을 폭로했기 때문에 우현보에 대해서는 원한을 갖게 되고 우현보와 그 아들들을 어떻게든지 권력에서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합리적으로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하여튼 그런 악연도 있었고요.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도전은 결국 성공했다. 그것은 고려 후기 사회의 폐쇄성 가운데서의 개방성이고 정도전을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이는 고려의 마지막 개혁 정치가였던 공민왕이었습니다. 사실 공민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인물입니다.
공민왕이 발탁한 개혁적 인사들이 사실은 고려 후기를 주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도 공민왕이 발탁한 사람이고, 또 정몽주, 정도전의 반대편에 섰던 정몽주도 역시 공민왕이 발탁한 사람이고, 정도전과 정몽주의 공동의 스승이 목은 이색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이도 역시 공민왕이 발탁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나 공민왕은 불행히도 왕위에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공민왕 이후에는 개혁의 주도권이 왕으로부터 신하들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과격한 개혁주의자와 정몽주라고 하는 대단히 온건한 개혁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정몽주는 온건한 보수주의자 사이에 크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것이 조선왕조 성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 결실을 맺었다는 것도 재미있는 점이죠. 우연보는 뭐 초상은 아니고요. 이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우연보의 모습.